용인 일가족 살인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가 장남인데 장남의 부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범행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남편분이 하신 말 혹시 뭔 줄 아셨어요? 하실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유력한 용의자의 아내가 자진해서 귀국을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요. 예. 입국한 그 공항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바로 용인 경찰서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30분경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예. 1차 조사에서 이 아내는 전혀 나는 어떤 사실도 몰랐다.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는 줄도 그리고 예. 시부모와 그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살인을 당한 줄도 살해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은 현지에서 통신기기를 개통하기 전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가서 전화기 개통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국의 뉴스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주변인들, 가족들 뭐 다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뉴질랜드로 지난달 23일에 입국을 했잖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혀 뭐 한국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에 자진 귀국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가족들의 설득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족들과 현지에서 설득 전화를 하는 것도 통신기기가 없어서 그 현지 대사관에 영사가 직접 와서 통화를 시켜줘서 통화를 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통화할 때도 가족들이 너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 줄 아느냐. 너 남편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지금 현지에서 남편이 절도 혐의로 구금돼 있는데 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거기서 남편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 것이냐. 빨리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라. 예. 라고 뉴질랜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도 한국 상황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몰랐다. 라고 일단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찰 얘기를 들어봤죠. 지금 수사 상황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부인 사실 자체를 몰랐었다라는 내용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11시간 넘는 비행을 애기들 데리고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 도착해가지고 심야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여가지고 어제는 간단하게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고 가족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역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그 통신 수단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할 때 그 뉴질랜드 영사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영사님이 그분이 이제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영사님이 도움을 준 거죠. 그 일정 이런 거를. 그거는 정확한 그 표현이 그게 아니라 언뜻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냐 그게. 최 기자가 질문을 했다시피 한 명 남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는 이 아내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이고요. 그 경찰이 지금 확보한 정황이 있는데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장남이 10월 22일에 자신의 어머니와 의부 동생을 자택에서 살해를 하잖아요. 예. 살해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나와서 자신이 렌트한 차를 몰고 계부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 계부를 강원도로 데리고 가서 평창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그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콘도로 가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용했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렌트카. 그러니까 경찰은 그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뭐 2명은 죽고 1명이 남았다. 이런 내용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추측까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 추정하건대 저게 문자 메시지나 SNS가 아니라 통화 내용입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렌트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럴 수 경찰도 있겠네요. 예. 앞에 얘기했듯이 2명 죽었고 1명 남았다라는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지만 예. 듣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게 그런 뜻으로 들리는 어떤 대화가 부부 사이에 오갔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제는 너무 늦게 예. 이제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일찍
이제 좀 쉴 수 있게 시간을 줬는데 오늘 오전에 한 3-4시간 정도 쭉 아침부터 조사를 2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궁을 한 거죠. 예. 이런 대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아내가 이야기하기로는 워낙에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입버릇처럼. 평소에 네, 남편이 뭐 부모님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예. 평소에도 죽이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옮겼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예. 라고 일단 아내는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아내가 귀국하던 당시에 들고 왔던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경찰이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내가 귀국할 때 들고 있었던 돈도 있는데요. 예. 그게 뉴질랜드 돈으로 한 35,000달러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좀 넘는 돈이거든요.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들고 왔으니까 예.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 범행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돈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어머니 계좌에서 이 아들이 8천만 원을 이체를 해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금융 당국을 통해서 확인이 예. 된 내용인데 일단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어머니 계좌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계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 계좌에서 이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이제 경찰과 금융당국이 포착을 했고요. 예. 아마 그 8천만 원을 공항에서 환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남이 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할 때 환전해간 액수가 뉴질랜드 돈으로 1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전액 그 뉴질랜드 돈으로 공항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로 떠난 것 같고요. 아마 그 중에 일부를 아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계좌들도 지금 경찰이 다 뒤져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액수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지금 현지에서 남편이 절도 혐의로 구금돼 있는데 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거기서 남편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 것이냐. 빨리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라. 예. 라고 뉴질랜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도 한국 상황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몰랐다. 라고 일단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찰 얘기를 들어봤죠. 지금 수사 상황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부인 사실 자체를 몰랐었다라는 내용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11시간 넘는 비행을 애기들 데리고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 도착해가지고 심야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여가지고 어제는 간단하게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고 가족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역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그 통신 그리고 예. 시부모와 그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살인을 당한 줄도 살해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예.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은 현지에서 통신기기를 개통하기 전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가서 전화기 개통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국의 뉴스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주변인들, 가족들 뭐 다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뉴질랜드로 지난달 23일에 입국을 했잖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혀 뭐 한국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에 자진 귀국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가족들의 설득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족들과 현지에서 설득 전화를 하는 것도 통신기기가 없어서 그 현지 대사관에 영사가 직접 와서 통화를 시켜줘서 통화를 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통화할 때도 가족들이 너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 줄 아느냐. 너 남편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예. 라고 해서 평창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그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콘도로 가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용했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렌트카. 그러니까 경찰은 그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뭐 2명은 죽고 1명이 남았다. 이런 내용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출처까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 추정하건대 저게 문자 메시지나 SNS가 아니라 통화 내용입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렌트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럴 수 경찰도 있겠네요. 앞에 얘기했듯이 2명 죽었고 1명 남았다라는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지만 예.
듣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게 그런 뜻으로 들리는 어떤 대화가 부부 사이에 오갔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제는 너무 늦게 예. 이제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가 장남인데 장남의 부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범행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남편분이 하신 말 혹시 뭔 줄 아셨어요? 하실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유력한 용의자의 아내가 자진해서 귀국을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요. 예. 입국한 그 공항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바로 용인 경찰서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30분경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예. 1차 조사에서 이 아내는 전혀 나는 어떤 사실도 몰랐다.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는 줄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할 때 그 뉴질랜드 영사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영사님이 그분이 이제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영사님이 도움을 준 거죠. 그 일정 이런 거를. 그거는 정확한 그 표현이 그게 아니라 언뜻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냐 그게. 최 기자가 질문을 했다시피 한 명 남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는 이 아내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이고요. 그 경찰이 지금 확보한 정황이 있는데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장남이 10월 22일에 자신의 어머니와 의부동생을 자택에서 살해를 하잖아요. 예. 살해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나와서 자신이 렌트한 차를 몰고 계부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 계부를 강원도로 데리고 가